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의 북한에 대한 예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National Interest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잡지에서 27명의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다음 해 2019년에 북한에 대해서 예측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3개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골든 챙, 미국의 보수 논평가, 톱 보수 논평가로서 우리 한국에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분이죠. 이분의 글은 제가 아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번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나머지 2개는 제가 중요한 핵심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골든 챙은 2019년에 긴박한 상황을, 하이 드라마를 기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은 북한의 호전성이 다시금 평화를 깨뜨릴 때이다. 내년은 긴장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해로 그렇게 이 골든 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평화와 평온의 땅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열핵 장치로 지구를 흔들어 놓거나 핵폭발, 핵실험하거나 혹은 미사일로 하늘을 비추지 않고 있다. 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물론 비유적으로 한 얘기고 속마음은 다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모든 발전은 필연적으로 2019년에 하나 또는 다른 종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김정은 북한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은 특히 호전적이며 그 호전성은 두 가지 주요 위험을 야기한다. 첫째, 그 정권의 호전성 때문에 김정은은 그가 소유한 가장 파괴적인 무기, 핵무기, 생화학 무기겠죠. 그걸 특별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내릴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그러한 결정, 핵무기를 북한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전제로 한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정상회담 직전 캐나다의 오타와에서 개최된 G7 모임에서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한 번만의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지도자는 김정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 말이 정확한지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걸 믿죠.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교적인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 이후로, 회담 이후로 생산 설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개선해 왔고 핵 분열성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계속 핵무기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트럼프는 애정을 담은 말에서 거친 말로, 그리고 관대한 정책에서 냉정한 정책으로 분명히 전환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북한 사람들이 핵무기 폐기를 지연시키고 또 얼버무리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도록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폐기 안 할 것이고 트럼프는 점점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리고 점점 터프한 좀 거친 방법으로 나올 것이고 둘째 김정은의 호전성이 한국을 접수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적화 통일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남한에 대한 그의 통치를 확대하는 것이 적화 통일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거의 통치를 유지하는 열쇠이다. 적화 통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북한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반도는 부유한 한국인들과 남한, 가난한 한국인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두 개의 한국을 가진 two Koreas,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정치적 실험이다. 가난한 한국인들은, 북한인들은 그들이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들의 빈곤을, 가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이 목표가 김정은의 주체 체제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어봤다. 주체 사상으로 적화 통일한다. 이게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가난도 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컨대 김정은은 목표 달성에, 적화 통일 목표 달성에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한반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북한 체제는 한국을 먹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한국을 적화 통일시키는 것, 이것이 항상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그렇다. 더 불안정하다. 문재인은 통일을 갈망하며 거의 평양의 조건에 따라서 기꺼이 통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남북 연방 체제,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연방제, 그 다음에 적화 통일로 가는 길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문재인이 앞서서 가고 있는 것이죠. 끌고 가는 것이죠. 김정은은 최근 한국의 제거를 위한, 적화 통일을 위한 암호인 최종 승리, 파이널 빅토리에 관해 말하고 있다. 마지막 승리, 이걸 요새 김정은이 많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적화 통일을 말합니다. 그는 거의 목표가 적화 통일이 시야거리 이내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은 북한의 호전성이 다시금 평화를 깨뜨릴 때이다. 네, 그래서 다음 해 이런 하이 드라마, 긴박한 상황을 기대하라. 이렇게 골든첸은 2019년에 북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레햄 T. 앨리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다음에 북한에 대한 예측을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뭐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내용, 뭐 거의 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가 말한 거의 모든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앨리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2019년은 지난해 2018년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대화론자입니다. 골든첸은 이제 압박해야 한다. 그래야 그 북한의 핵폐기를 시킬 수 있다. 미국이 완전히 압박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핵폐기 시킬 수 있다. 믿고 여기에 이 그레햄 앨리슨 교수는 뭐 이번 2018년과 2019년 뭐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대화론자입니다. 지금은 오바마나 클린턴 때보다 낫다. 평양이 실험을 중단한 것은 위협을 줄이는 일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협상을 지속해야 할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 네, 대화하죠. 레이건이 골바초프를 설득을 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게 한 것처럼 트럼프도 김정은을 설득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여기 이렇게 그램 앨리슨 교수가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소련은 그 미국과의 군비 경쟁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궁지에 몰려서 결국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뭐 김정은도 지금 어렵지 않냐? 어렵죠. 그렇지만 소련에는 다른 지원해줄 국가가 없었지만 김정은에게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세력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다. 골바초프 예를 들어서 그거는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 인용합니다. 2019년 말에 다음해 말에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앨리슨이 추측을 합니다. 미국은 압박 캠페인을 계속 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네. 효과는 제한적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문재인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상의 방책으로 남북 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다. 계속 우리 국내에 문제가 많고 계속 투쟁이 계속이 될 것이고 계속 국내적으로 긴장이 있을 것입니다. 강력히 싸워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짐 매티스가 경고한 이제 사임한 미국의 국방장관 짐 매티스가 전에 경고한 캐타스트로픽 재앙적인 전쟁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한반도에 계속 이 무서운 전쟁의 심각한 위험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대화파지만 예측을 합니다. 현재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만약 트럼프가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하는 일을 그 일로 되돌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트럼프는 북한의 발사대들을 공격할 것인가? 이것은 제2차 한국 전쟁으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끝은 어디일까?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것이냐 등등. 우리가 1년 전의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죠. 화염과 분노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최상의 희망은 트럼프와 김정은이 계속 현재의 길, 외교적인 타협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네. 대화판데, 네, 뭐 대화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똑 부러진 그런 해결책이 여기에 없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사람입니다. 배지은 씨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PhD 철학 박사 후보자로 있습니다. Public Policy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분인데요. 명문 옥스퍼드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을 잘 압니다. 우리 한국 이 전문가들이 보는 이 견해, 뭐 그 어떤 면에서 외국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면이 있지만 또 객관적으로 넓은 틀에서 보는 건 또 이 외국 사람들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 전문가들로만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얻게 되면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전문가들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국내 전문가들을 들으면은 균형이 잡힌 더 완벽한 그런 정보를 가지게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2019년에 첫 날이 밝기 전까지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앞으로 빨리빨리 나머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속속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지은 씨. 김정은은 2019년 혹은 가까운 어느 시점에서 그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뭐 대부분 이렇게 동의하죠. 김정은은 작은 양보, 아마 쓸데없는 뭐 불필요한 양보를 해서 미국과 볼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 것이다.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작은 양보, 뭐 별 필요도 없는 양보를 이제 하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죠.
김정은은 2019년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omplete, Verifiable, Irresistible Denuclearization 이것 CVID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배재현 씨는 강력히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거의 다 동의할 겁니다. 핵무기는 김정은 정권을 위한 안전보장일 뿐 아니라 시큐리티 개런티일 뿐 아니라 북한인들의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다. 세계의 초강국 미국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수단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어려운가, 아니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의 북한 연구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이 필시 곧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행한 사실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을 짜야 한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에 북한의 비핵화 이슈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VID는 성공의 보장이 없이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와 자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네, 뭐 이게 되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을 지금 놓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사랑은 지난 몇 달 안에 식어진 것으로 보인다. 네, 그건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네. 사랑을 다 잃어버린다면 문재인은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균형을 맞추는 일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관련해서 관계가 얽히고 격렬해지더라도 제2차 한국전쟁의 가능성은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한 인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대가는 어마어마한 대가죠. 그러한 전쟁으로부터 귀결될 그 어떤 지정학적인 혜택보다 분명히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네. 전쟁에서 얻는 것보다도 잃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제2차 한국전쟁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배우들은 actors. 네, 한반도의 이 모든 한반도를 둘러싼 이 모든 배우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고 전쟁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미국과 남한과 북한이 인식하는 최상의 이성적인 선택이다. 네.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피하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항상 이성적으로 시작하고 이성적으로 싸우고 이성적으로 휴전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발적으로 전쟁이 생기는 경우가 인류 역사상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앨리슨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끔찍한 재앙적인 전쟁의 위험성이 한반도에 항상 있습니다. 네, 한반도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그런 화약고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 전문가가 이제 2019년에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 심각한 2019년이 오게 될 텐데 이런 시점에 저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주관하시고 결국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을 하시게 될 분께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즉 기도하는 그 삶이 지속이 되고 더 강렬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임하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